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주 예수님 재림 징조 38번째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38번째 말씀을 이 시간 더 보충을 드릴까 합니다.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그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발해의 국가는 유럽 연합국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는 정치적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해의 국가를 유럽의 연합으로 봅니다. 진흙, 철 발가락으로 상징되는 열국은 정치적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신상의 지체로 묘사된 나라들이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파사, 놋은 헬라, 철은 로마의 네 부위까지 정치적 강국이었기 때문인데요. 자, 유럽 연합의 구성을 보면요. 독일이 99석입니다. 프랑스가 72석, 영국이 72석, 이탈리아가 72석, 폴란드가 50석, 스페인이 50석, 그리고 루마니아가 33석, 네덜란드가 25석, 헝가리가 22석, 그리스가 22석, 포르투갈이 22석, 체코가 22석, 벨기에가 22석, 스웨덴이 18석, 불가리아가 17석, 크로아티아가 13석, 오스트리아가 13석, 핀란드가 13석, 슬로바키아가 13석, 덴마크가 13석, 아일랜드가 12석, 리투아니아가 12석, 라트비아가 8석, 슬로베니아가 7석, 룩셈부르크가 6석, 사이프러스가 6석, 에스토니아가 6석, 불타가 5석입니다. 이렇게 유럽 연합의 구성인데요. 자, 유럽 의회의 이런 직선 구성을 위한 국가별 의석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럽 연합의 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은요, 곧 이 연합을 국가로 창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로 각종 신문들은 유럽 합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자,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화폐의 통일합니다. 자, 유럽 연합이 온전한 국가로서 형태를 갖추려면요, 정치적인 성격과 공용할 화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1995년 제16차 유럽연합 EU 회의에서요, 통화의 명칭을 유로로 정하고요, 실시 시기는 1999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연합은 세계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합으로 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독일의 외무장관 요스카 피처가 국가연합으로 갈 것을 주장했고요. 프랑스 집권사회당이 EU 대통령과 통합정부의 과세권, EU 방위군의 지역 분쟁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유럽 통합 방안을 수립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2003년도에 10월 31일 초안이 마련되어서 유럽연합의 명칭으로 유럽 공동체, 유럽연합 4개 이름이 물망에 올라와 있는데요. 유럽 합중국은 미국 때문에 기피한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신설이 돼서 종전까지는 6개월 임기제의 위원장 제도를 실시했었는데 강력한 EU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초안대로 2009년 벨기에 총리였던 헤르만 반 림페이가 초대 유럽 연합의 유럽 이사회 의장, 즉 유럽 대통령이 되어서 2012년 재신임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유럽 연합의 창설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자, 먼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자, 유럽 연합의 창설 배경을 보면요. 세계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으로 막대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겪음으로 위기를 당하였고요. 점점 더 전 세계가 미국, 소련 양대 강국에 종속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요. 경제적으로는 미국을 대항을 하고 군사적으로는 바르샤바 동맹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공동체가 창설이 되었는데요. 그 창설의 시절을 보면은 1952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즉 ECSC에서 유럽 경제 공동체로 EEC로 1957년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 공동체로 EC로 1967년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 연합으로 EU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유럽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랑스의 평민 장모네 1949년 1월 30일에 사망한 장모네는 유럽인들이 서로 협력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실행되었는데요. 곧 전쟁의 폐허에 경제적인 기반을 세우기 위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서독 4개국이 참가하여서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프랑스 수상의 이름을 따서 슈망 계획이라고 합니다. 창설의 과정을 보면요. 유럽 연합에요. 1946년 위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유럽 합중국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1952년 프랑스 외상 슈망이 석탄 철강의 공동 관리를 위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베네룩스 등 4개국이 참가하여서 유럽 연합의 모체로 출발을 하였는데요. 유럽 경제 공동체 EEC 1957년 유럽 대륙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서 공동체를 확대 창설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프랑스, 벨기에, 서독, 룩셈부르크, 이태리, 네덜란드 이런 6개국이 모여서 유럽 합중국을 위한 합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3월 25일 로마 교황청에서 구주 공동체를 발기를 했습니다. 자, 유럽 공동체 1967년 EC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와 유럽 경제 공동체 EEC의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로톰을 합쳐서 6개국의 최초의 가맹국으로 유럽 공동체 EC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72년 4개국이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 나라가 덴마크, 에일의 영국, 노르웨이. 1973년 4개국의 신청 중 3개국이 가입을 했는데요. 덴마크, 에일의 영국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옛
로마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투표로 부결되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1975년 4개국이 가입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였습니다. 이 중에 1980년에 그리스만 가입을 하여서 기존의 6개국과 함께 10개국이 되어서 1979년 3월 영국을 제외한 8개국이 단일 통화 제도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6월 6일 제1대 구주의 의원을 선출했는데요. 서독은 81석, 영국은 81석, 이태리 81석, 네덜란드 25석, 벨기에 24석, 덴마크 16석, 에일에 15석, 룩셈부르크 6석, 그리스는 24석 의석이 없는 3개국이 있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입니다. 1980년 6월 13일 날 뉴스위크지에 프랑스 지스카르 대통령이 이시 회원국의 10개국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월 달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가입을 하고요. 1987년에 5월 달에 터키의 가입으로 13개국이 되었고요. 1989년 1월 1일 날 총 434석의 유럽 국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7월 1일 이시 12개국의 영국을 제외한 12개국이 경제통합 1단계 조치에 착수를 했고요. 1990년 12월 이시를 탄생시킨 로마 조약의 수정 문제를 다루는 회담을 시작을 했고요. 1992년 12월 31일 유럽 12개국은 통일 유럽 단일 국가로 하나의 대통령 선출을 결의했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16일 유럽 통합 EU의 핵심이 될 99년부터 출범할 단일 통화 체제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15개국 회원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요. 영국과 덴마크 이런 나라들 EU의 연방화 통화 원칙에 반대를 했습니다. 유럽 통합에 그러니까 EU의 단일 통화 명칭을 1990년 1월 1일부로 유로로 칭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주요 연역을 쭉 시대별로 살펴보면은요. 1946년에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유럽 합중국을 제안했고요. 1950년 슈망 프랑스 외무장관이 슈망 선언을 했고요. 1957년 로마 조약이 체결되어서 유럽 통합의 기초가 마련되었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의 유럽 경제 공동체 ECC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1967년 통합조약에 따라서 단일 조직인 유럽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1973년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EC에 가입을 했고요. 1986년에 스페인, 포르투갈 합류해서 총 12개 회원국이 되었고요. 1991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어서 유럽 통합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EU로 공식 출범을 했고요. 1995년에 15개국으로 확대되어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가입을 했고요. 1999년도에는 암스테르담 조약이 체결되어서 동진을 추진했고요. 유로화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2년 유로존 12개국에서 유로화가 통용이 되었고요. 2004년도에 10개국 추가 가입이 되었는데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EU 헌법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로 인해서요. 2007년도에는
27개국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28개국으로 확대되어서 크로아티아가 가입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연합이 구약 성경 다니엘 성경과 신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10불의 권세를 지닌 국가로서의 출발을 예고하는 요소들이 상당수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견 과정과 활동 내역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서를 비춰봐도 이제 발가락 시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13장에 기록된 짐승 정부 시대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들 시대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주 예수님 재림이 임박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 나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 빛과 어둠과의 싸움, 그리고 생명의 나라와 사망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까지 이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께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실인 동시에 또 영원한 두 운명, 영원한 영생, 천국, 영원한 멸망,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신앙으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무장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더욱더 거룩된 자는 더욱 거룩하게, 경건하게,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유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영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님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권세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